그러면 이제 그 문화 공간에 대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정말 많은 미술관을 설계를 하셨어요. 건축가로서도 굉장히 탐나는 프로그램이면서도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거든요. 근데 그런 미술관을 비롯한 그런 문화 공간을 굉장히 설계를 많이 하셨는데요. 지금 일단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지를 먼저 보시고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여드린 이미지의 절반은 실제 완공된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절반은 또 역시나 미완의 프로젝트로 남은 건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선생님이 설계한 미술관을 가면은 특히나 이제 뭐 기념관보다는 실제로 우리가 흔히 예술 작품이라고 규정하는 것들이 있는 미술관의 경우에 그 작품이 돋보이는 공간도 물론 있지만 그 주변의 어떤 풍경 자체가 작품의 일부가 되는 그런 장면들이 항상 있어요. 그래서 그런 공간이 왜 선생님 작업에 중요한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게 아마 다는 아니지만 오늘 영화를 처음에 밑도 끝도 없이 보여드린 이유 중에 하나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영화에 계속 사람이 등장하면 계속 주변이 다 등장하죠. 같이 찍히는데 그 찍히는 걸 찍는 사람이 뭐 생각이 있으면 잘 찍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뭐라 그러나 이렇게 체험이 막 이거하고도 좀 관계 있을 겁니다. 건축이라는 거는 건축 혼자 존재하지 않고 항상 주변이 있고요. 또는 그것이 가까운 것도 있지만 지금 조금 전에 그 이영로 집이나 이런 데 보면 굉장히 먼 원경도 한꺼번에 들어오게 되죠. 가까운 경치, 먼 경치가 한꺼번에 들어오고 더구나 사람이 가만히 안 있고 거기 건물 사이를 또 움직이게 되죠. 그러다 보면 계속 그 경관이 바뀌게 되죠. 그런 것이 우리가 그걸 그 자리에 간 사람이 또 거기서 생활하는 사람이 일상적으로 체험하게 될 때 그것은 항상 같지 않은 거죠. 아침, 점심, 저녁도 다를 거고 계절마다 다를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어떤 공간에 가면 뭐 이렇게 어떤 그 선입견이 있지만 사실은 자주 거기를 간다 그러면 아마 계속 다를 거예요, 조금씩. 뭐 그렇게 보면 우리가 이 주변에 대한 것을 같이 끌어들여서 만드는 것이 훨씬 더 옳은 방법 아닌가. 근데 이런 것들은 사실은 한 20년 전에 이 전국에 있는 뭐 옛날 문화유산 답사 한참 뭐 열풍이 불었을 때 그거 다니면서 그때 이렇게 느꼈던 거예요. 분명히 우리가 좋다고 하는 집 혹은 사찰 또는 뭐 어떤 장소에 가보면 항상 그 주변이 이렇게 한꺼번에 익혀지고 내 몸으로 반응하게 되는 이게 뭔가 하여튼 우리가 어떤 집을 안칠 때 깊이 생각했던 것의 결과가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을 하게 돼서 뭐 이런 작업을 하는데 그러니까 우선 이제 가면 뭐 집은 요만한 설계하는데 그냥 한 몇만 평을 봐요. 그러니까 뭐 괜히 요만한 한 300평 되는 집 이런 거 한 300평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거의 아마 여기서부터 홍성 시내는 물론이고 근처에는 예산 수덕사까지 아마 볼 거예요. 이렇게 봐서 괜히 거기까지 가는 길이 어떻고 뭐 이런 궁리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제 그런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저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 어떤 그런 경관은 나와 그 대상과 또 나를 보는 다른 사람, 다른 대상 이것도 같이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서로 이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어떻게 해서 건축을 이뤄낸 과정에서 잘 적용할 수 있는가 뭐 이런 것들이 관심사입니다. 근데 오늘 여기 지금 웬만한 건 다 소개됐는데 해인사 잘 못 봤죠? 저기 제2 해인사라고 신문에 아주 크게 나가고 그랬었는데
해인사 두 번째 해인사를 짓는. 그래서 결국 우리가 산에 절이 있는데 산지 사찰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런 것을 새로 지을 때 어떤 생각을 해야 되나? 옛날 절이야 분명히 뭐 좋고 뭐 다 이해가는데 그럼 새로 지을 때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봤던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중간에 보니까 겸재, 추사, 겸재하고 추사하고 또 뭐 나왔죠? 다산, 조선시대 뭐 하여튼 유명한 사람 다 나오죠. 그거 다 기념관 다 해본 거예요. 그것 때문에 공부 좀 많이 했어요. 역사 공부를 했는데 무슨 얘기냐면 저런 겸재는 물론이고 모든 저런 이름 붙은 거에 기념관 전시관에 제대로 된 전시품은 하나도 없습니다. 진짜 한 점도 없어요. 뭐 하여튼 이 서지 하나라도 원본이 있으면 그래도 그건 굉장한 거죠. 없는 겁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냥 욕망이죠. 옛날에 다산 선생이 여기에 십몇 년간 유배 왔을 때 여기 머물렀다. 이제 그거 가지고 기념관을 만드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떤 태도로 만들어야 되나 또는 어떠한 것이 중요한가 뭐 이런 것들을 좀 한 3년 고민을 했는데요. 그때 그 비슷한 일을 8개를 했는데 다 떨어지고 딱 요거 하나 이거 조금 전에 봤던 이응로 집 하나 됐습니다. 예. 나머지는 두 명이 응모를 하면 2등, 6명이 하면 6등. 하여튼 제일 항상 꼴찌예요. 예. 그래서 하여튼 참 이것도 신기하다. 예. 그래서 그런 경험했는데 돈은 엄청나게 깨졌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마지막으로 성공한 것이 이제 홍성 이응로의 집인데 제가 그때 이때부터 좀 많이 좀 결심을 했어요. 이건 안 되겠다. 이것의 잘못된 걸 어떻게든지 밝혀야 되겠다 해서 제가 이 홍성군은 인구가 9만밖에 안 돼요. 인구 9만밖에 안 되는 중에 하나 있는 인물의 기념관인데 여기서 무슨 학예사를 둘 수가 있겠어요? 학예사 올 사람도 없죠. 무조건 학예사부터 뽑는 일 먼저 이 기념관이 유지되는 학예사예요. 두 번째는 이걸 제대로 잘 이렇게 준비하거나 운영할 수 있는 위원회를 꼭 먼저 만들기. 그래서 유홍준 씨를 위원장으로 모시고 제가 그걸 충분히 다 설득해내기 어려우니까 그리고 또 여러 사람의 도움을 받았어요. 여기 나중에 도록도 만들어 주신 수류산방하고 해서 정말 최고의 정말 이게 300평밖에 안 되지만 최고의 어떤 전시 공간에 모든 것을 다 해보자. 근데 마침 그 홍성 군수가 상당히 고의적으로 다 어려운 건 들어줬어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잘 운영되는 아마 전국에 거의 없을 겁니다. 저렇게 계속 전시 계속하고 그다음에 주변에 있는 마을의 이 주민들하고 저걸로 인해서 커뮤니티가 만들어지고 같이 우리 마을이다. 보면 여기서는 사진이 잘 안 나오지만 완전 시골의 논 가운데 있는 집입니다.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이 좀 우리가 좀 앞으로 눈여겨봐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 작년에 선생님이랑 이응노의 집을 제가 방문을 했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 사실 이응노 미술관 자체는 따로 있어요. 그 이응노 선생님이 콜렉션을 소장하고 있는 기관은 대전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어떤 기념관을 만들어야 할까가 선생님이 가장 큰 고민이셨고, 그래서 이제 그걸 같이 보러 갔던 그 최현준 선생님 이제 비평하시는 분은 이걸 비어있는 기념비라고 얘기도 하셨었는데요. 그래서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설계만 하면 되시는데 조직도 만드시고 브랜딩도 하셔야 되고 모든 걸 다 어쨌든 건축이 잘 작동될 수 있는 조건을 만드시는데 굉장히 몰두를 하고 계세요. 이제 그런 점에서 사실은 건축이 단지 물리적으로 짓는 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잘 작동할 수 있도록 그런 그 씨앗을 만드는 것에도 굉장히 관심이 많으십니다. 예, 지금 그 보여드리는 작업에서 또 질문 있으시면 받을게요. 질문 있으신 분 손들어 주시겠어요? 중앙대학교 건축학과 학생 이진영입니다. 지난 학기가 졸업 작품 전이었어가지고 막 되게 그 선생님 작품을 많이 참고를 했는데요. 보통 그런 문화 공간을 디자인을 하시면서 그 분동된 작업이 되게 많은데 그게 뭐 특별한 어떤 이유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제가 한 게 이제 의제미술관, 그 다음에 소마미술관, 이응로의 집 크게 보면 3개죠. 그 3개 다가 상당히 굉장히 조건이 안 좋아요. 우선 의제미술관은 의제 선생이라고 하는 굉장히 정신적인 그
예술가로서의 그 광주가 정말 자랑하는 그런 건 당연한 거고 또 그분이 무등산 안에서 작업했던 장소에다 하는 거기 때문에 뜻이 있죠. 이렇게 보면 일자로 배치가 돼 있죠. 제일 위에가 전시동이고 전시 갤러리가 있는 동이고 가운데는 그냥 차 마시는 데예요. 옛날 전통차 쉬는 데죠. 그다음 제일 아래가 관리대. 그러니까 관리하고 좀 떨어져 있고 다 떨어져 있는 이유는 땅이 이렇게 생겨 요거밖에 없어요. 그리고 왼쪽은 등산로고 등산로의 면에서 길게 된 저 땅 조금 거기서 집을 지어야 되니까 여러분들 학교에서 아마 설계할 때 저렇게 하면은 학점 시학점 나올 거예요. 근데 이건 어쩔 수 없는 조건입니다. 이렇게 풀 수밖에 없는. 이렇게 풀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건물이 고층이 돼요. 그렇게 되겠죠? 근데 제가 고층을 하기 싫어서 좀 비 맞고 왔다 갔다 하는 거지. 뭐 이게 400평짜리 미술관이 뭐 그렇게 바쁘다고 그렇게 엘리베이터 타고 왔다 갔다 하냐. 뭐 이런 속으로 이런 생각하면서 좀 걸어 다니게 만든 거죠. 근데 그게 좋은 거죠. 나와서 걸을 때마다 무등산의 그 풍경이 전부 다 나한테 쏟아지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건물에 있는 조건으로부터 생각을 찾아내야 되고요. 소마미술관은 완전히 저건 소장품이 없는 그냥 그 이렇게 대여하고 기획하는 전시. 그러니까 미술관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러고 그냥 전시장이고 뭐 좀 이상하게 생겼죠. 굉장히 왔다 갔다 하게 되는데 그거는 올림픽 공원이라는 또 시설하고 관계가 좀 있고요. 또 하나 이거 말고 저기 이응로의 집은 이렇게 덩어리로 네 덩어리 이렇게 나눠져 있죠. 그건 무슨 얘기냐면 소장품이 하나도 없으니까 전시하면 텅텅 비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네 개의 덩어리가 내부에서는 다 막을 수 있어요. 문을 닫으면 갤러리가 하나도 없어지고 나머지 가운데 홀만 있어요. 근데 그 홀이 저는 이응로 선생의 어떤 뭐 정신이나 혼을 불러오는 사당으로 생각하는 거죠. 이분은 결국 한국 땅을 못 밟으신 분이기 때문에 이제 오랫동안 외국에서 한국에 핍박을 받은 거죠. 그래서 그것을 그런 식으로 의미를 갖게 하는 것, 뭐 그런 것으로 했기 때문에 여기 있던 것은 전부 이건 갤러리인데 그냥 다 닫을 수 있는 거예요. 전시 안 할 땐 다 닫아버리면 그냥 가운데 홀만 보여주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어정쩡한 상태를 유지하는 걸 피하려고 했던 겁니다. 또 질문 없으신가요? 어쩌다 힐링이 필요할 때라는 소제목으로 미술관들을 소개해 주셨는데 현대인들이 어쩌다 힐링이 필요할 때 미술관에 가나요? 좀 그렇지 않아요? 어쩌다 안 해요? 미술관을 막 그냥 신문 보고 저거 보고 이 전시 봐야 되겠다 그런 분들도 물론 있지만 대부분이 어쩌다 가는 거죠. 친구하고 만나기로 했는데 미술관 앞으로 지나가게 됐다. 그런 거죠. 그래서 그래도 그 좋은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는 이 미술관이 동선이 굉장히 난 중요하다고 봐요. 미술관이라는 거는 거리를 걷다가 잠깐 이렇게 정말 힐링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게 미술관이었으면 좋겠고 1900 그게 몇 년도인가요? 1980년대 중반에 독일의 스투트가르트에서 굉장히 혁신적인 미술관 하나가 탄생했습니다. 그러니까 스투트가르트 굉장히 오래된 도시인데 미술관 가운데가 뻥 이렇게 중정으로 뚫려 있고 거기가 외부예요. 그러니까 그 중정을 둘러서면서 이렇게 경사로로 내려오는데 이 미술관이 있는 데가 이렇게 고저차가 좀 높아요. 밑에 길하고 위 길하고 거의 한 3계층 정도 차이가 나는 한 10m 정도 되는. 그러니까 위에 마을이 있고 밑에 큰 도로가 있는데 사람들은 전부 다 미술관 이렇게 그 위 지붕으로 해서 밑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뭐 혹시 또 안에 들어가 보기도 하고 저게 정말 미술관의 기능으로서 중요한 기능이다. 미술관이라는 게 이렇게 뭐 아주 옷을 정장을 잘 하고 들어가서 우아하게 아주 이렇게 하는 그런 것도 뭐 있겠지만 좀 편하게 그냥 일상생활 속에서 동선으로서 미술관이 주어진다면 훨씬 더 좋겠다. 그래서 요즘 여기 그 과천 현대미술관이 그렇게 계속 좀 불평을 많이 했는데 서울관이 생기면서
사실 그렇잖아요. 서울관 지나가다가 그냥 삼청동 가다가 잠깐 들리는 뭐 그런 것이 훨씬 더 도시에서 좋은 기능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